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 4회차고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2023년 3월에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평균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그 교육청에서 이번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성적표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성적표 나눠주는 날에 한 오후쯤에 이 채점 결과를 분석한 파일이 두 개입니다. HWP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 하나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하는 포맷이 있겠죠, 그죠? 그걸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매년 하던 건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현강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인강 할 때는 요건 이제 뭐 유튜브로 뭐 따로 올리고, 뭐 인강에도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최상위권 입시 분석, 요 코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먼저 그 선택 과목, 우리 뭐 국어, 수학, 탐구 전부 다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과목 응시자 수를 작년이랑 조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보면요. 표가 두 개가 이제 보일 건데, 일단 첫 번째 표는 여기 보시면은 2022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 자료죠. 작년 자료.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총 이제 7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게 6월, 9월, 11월인데 요 세 시험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고3만 보는 게 아니고 고4, 고5, 고6, 고7 뭐 많죠, 그죠?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이고요. 이제 흰색 3월, 4월, 7월, 10월 요 네 번은 고3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자, 일단 이제 작년에 7번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국어에서 뭐 선택은 화작 아니면 엄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만 한번 볼까요? 3월. 왜냐하면 이제 올해 3월이랑 비교를 할 거니까. 일단 3월을 보면은 화작이 65.3%고요. 퍼센트를 보셔야 돼요. 퍼센트. 그 다음에 엄매가 34.7%입니다. 그러니까 뭐 65대 3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년 3월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올해 3월은 어떻느냐? 올해 3월은 이제 화작이 62.4, 엄매가 37.6입니다. 그러니까 화작이 조금 줄었고 엄매가 조금 늘었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3월 자료만 있고 나머지 자료는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작년 3월이랑 올해 3월을 비교하면은 화작이 조금 감소, 엄매가 조금 증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수능이잖아요. 이제 올해 수능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예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시 작년 자료로 돌아가면요. 자, 작년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화작이 65.3, 엄매가 34.7이었는데, 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제일 아래쪽 한번 볼까요? 제일 아래쪽 보면은 이제 11월에는 화작이 64.9에 엄매가 35.1. 엄매가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뭐 결국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3월이랑 첫 시험인 3월이랑 마지막 시험인 11월을 비교했더니 국어의 경우에는 비슷하더라. 물론 이제 화작이 약간 감소하고 엄매가 조금 증가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3월과 11월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중간 과정을 너무 생략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은 3월 시험은 고3만 보는 거고 이제 11월 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월 같은 경우는 30만 명. 그죠? 근데 11월은 44만 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면 3월이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10월, 그러니까 고3들만 보는 시험끼리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 같이 들어오는 평가원 시험은 이제 6월이랑 11월을 뭐 비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이제 3월과 10월을 비교를 해보면요. 3월에는 화작이 65.3, 엄매가 34.7이었는데 10월에는 화작이 66.3, 엄매가 33.7입니다. 그러니까 고3만 놓고 보면 이렇게 화작이 증가하고 엄매가 감소한다는 거죠. 엄매가 좀 뭐 어렵나 보죠, 그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6월을 딱 보면요. 6월은 엄매가 좀 많죠, 그죠? 그러니까 3월이랑 6월을 비교해 보면은 엄매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은 고3들이랑 이제 고4 이상 N수들이랑 비교를 봤을 때, 물론 뭐 고3도 화작이 더 많고 엄매가 이제 N수도 화작이 더 많지만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고3 비율이랑 N수 비율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N수들이 엄매가 고3에서 엄매 비율보다 N수에서 엄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N수가 조금 더 잘하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 올해 마지막 수능도 결국은 뭐 이 3월이랑 비슷한 숫자이겠지만은 고3들은 뭐 화작으로 조금 더 이제 엄매하다가 화작으로 이제 런한다고 하죠, 그죠? 이제 뭐 그런 일이 조금 생길 뭐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N수들은 이제 엄매 비율이 고3보다는 뭐 높아서 뭐 대충 뭐 한 뭐 아주 심하면은 뭐 한 뭐 61대 39 뭐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는 6월 모의 수능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계속 이제 평가원 시험 전부 다 엄매가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고3들이야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쉬우면은 자기가 이제 화작이 쉬우니까 다 화작하고 하는데 이제 N수가 되면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인 예상은 한 61대 39 정도로 보지만 이제 올해 수능. 근데 N수생들이 얼마나 엄매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한 60대 40 정도도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수학으로 가볼까요? 자, 역시 작년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수학은 워낙 이제 부침이 좀 심하기 때문에 사실 수학 얘기하려고 뭐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제일 위에 3월 보시면 작년 3월입니다. 이제 고3들만 있는 거죠. 확통이 56.8, 미적이 39.1, 기하가 4.1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1월로 가기 전에 10월 한번 보시죠. 10월. 고3만 비교하는 거. 그러면 이제 확통이 50.4, 미적이 45, 그 다음에 이제 기하가 4.6. 그러니까 기하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확통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3 안에서만 봐도 이제 확통에서 미적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같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을 딱 보면은 6월 같은 경우는 N수생 포함입니다. 고3이랑 N수생 포함했는데 이제 확통이 51.5, 미적이 42.8, 뭐 기하가 5.7. 요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수능 가면은 또 확통이 48.2, 미적이 45.4, 기하가 6.4. 그러니까 N수생 포함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통해서 미적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는 확통 선택하면은 조금 이제 가기가 힘들잖아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해야 이제 뭐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미적 기하를 합쳐서 보면은 50%가 넘습니다. 확통이 48.2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확통이 50이 안 되니까 미적 기하가 50이 넘겠죠,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올해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3월 한번 볼까요? 자, 올해 3월을 보면은 이제 확통이 53.9, 미적이 43.4, 기하가 2.7인데 이제 작년 3월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확통이 줄었어요. 그런데 기하도 줄었어요. 확통도 줄고 기하도 줄고 그게 전부 다 미적으로 간 거죠.
물론 뭐 그래도 확통이 50이 넘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3월일 뿐이고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인 11월 진짜 수능에 가면은 작년 수능에서 이제 확통이 4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더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심하면 뭐 한 45 정도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 46 정도까지 감소하는 건 뭐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놀랍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기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형, 나형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수학 실력이 어땠느냐 하면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일 수학을 잘했고 이제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일 수학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거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기하가 처음에는 미적 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한 학생들이 기하를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확통 쪽에 가깝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적 선택자들 성적이랑 기하 선택자들 성적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확통 선택자들 성적이랑 기하 선택자들 성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굳이 기하를 해 뭐 그냥 미적하지 속 편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나는 의치 한약수 써야 돼. 그런데 미적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뭐 이렇게 제일 만만한 기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미적으로 가는 길에 있는 뭐 이렇게 쉬어가는 곳 정거장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 뭐 수학 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회차를 바꿔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5번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학으로 갈 건데요. 과학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1이랑 2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과학 1인데 요건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인데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과학은 3월이랑 나머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3월에는 뭐 우리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1만 보고 2를 안 보죠,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는 1이랑 2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를 보고 싶은 학생, 물론 이제 올해는 2를 보고 싶은 학생이 별로 없겠지만은 어쨌든 2를 보고 싶은 학생도 이제 3월에는 이제 1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자료가 조금 그 현실성이 약간 이제 부족하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작년 3월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근데 올해 3월 자료는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2를 선택할 학생이 매우 적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3월 제일 위에 보시면요. 물리가 31.8, 화학이 39.8, 생명이 68.7, 지구가 59.6 그랬습니다. 생원이 제일 많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작년 3월이고 자, 올해 3월 한번 볼까요? 자, 올해 3월은 물리가 31.7, 작년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이 너무 많이 감소했어요. 31.8. 작년에 39.8이었어요. 작년 3월에. 그러니까 무려 8%가 감소했는데, 이건 되게 엄청,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 다음 이제 생명이 70.6, 지구가 이제 65.9. 그래서 이제는 물원이랑 화원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물원이 31.7인데 화원이 31.8이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화학이 이렇게 됐는지. 이건 사실 이제 우리 화학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 책임이 좀 커요. 생명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어려운 게 유전이지 않습니까? 유전이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총 이제 대단원이 5개인데 그 중에 4단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1, 2단원은 진짜 말도 못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단원부터 애들을 겁을 주니까 누가 화학을 선택하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조삼모사인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인간이나 뭐 원숭이나 이 분류학에서는 비슷하거든요. 뭐 원숭이가 조삼모사 뭐 인간은 아닙니까? 인간은 뭐 다 조삼모사죠. 그래서 이 화학에서 이제 쉬운 거를 앞에 쫙 깔고 어려운 걸 다 뒤로 몰고 이러면은 좀 나아졌을 텐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너무 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3월만 비교하면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11월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보려면은 작년 히스토리를 봐야겠죠. 그죠? 근데 작년 히스토리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꼭대기랑 이제 제일 밑에 거 비교해 볼게요. 자, 물리원은 31.8이었는데 3월에 제일 밑에 11월은 28.8입니다. 좀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원 같은 경우는 39.8에서 32.7 감소하죠. 그런데 생원은 68.7에서 65.1 감소하고 지원은 59.6에서 61.4 역전되죠. 역전. 그러니까 고3만 놓고 보면 생원이 더 많아요. 근데 N수랑 합치니까 지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N수의 지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근데 뭐 올해도 뭐 비슷할 겁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원 감소, 화원 감소, 생원 감소, 지원 증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투 볼 학생들도 다 원을 받기 때문에 조금 뭐 숫자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뭐 어차피 뭐 작년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올해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올해 3월에 나온 숫자가 있는데 이제 11월 숫자는 물화생은 다 비율이 감소할 거고 지원은 증가할 거다. 근데 화원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원은 너무 감소해서 여기서 더 감소를 하면은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느냐? 이제 화원이 이제 유사 이래 과학이 선택 과목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4등 할 수도 있어요. 4등. 지금까지는 늘 4등이 물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에 지원이 1등이고 물화생지 거꾸로죠. 지생, 화물 요 순서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는 이제 올해 11월 수능에서는 물원이랑 화원 중에 누가 4등일지 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화원이 4등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인데 투는 이제 3월에는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3월에 투가 0인 거 다 보이시죠, 그죠? 근데 올해 3월도 당연히 투가 0입니다. 그래서 투 얘기는 이제 4월 분석할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이 아니고 5월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4월 모의고사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11월 고2 모의고사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했는데 이 성적표가 뭐 유출이 되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죠? 그것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월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5월 모의고사 결과 분석할 때 이제 투 얘기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얘기를 해야죠. 사회. 이제 통합의 시대니까요. 뭐 문과, 이과라는 말은 최소한 고등학교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아직까지도 뭐 인문계, 자연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빠르면 뭐 한 1, 2년, 늦어도 2, 3년 지나면은 대학에서도 이제 문이과 얘기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사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작년표입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제 작년 3월에 이 생활에 워낙 과목이 많아가지고 자, 생윤이 61.9, 윤사가 15.5, 한지가 17.3, 세지가 11.9, 동사가 9, 세사가 7.6, 경제가 3.9, 정법이 14.3, 사문이 58.7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은 생윤이 64.3, 윤사가 17, 한지가 16.1, 세지가 11.9, 동사 7.9, 세사 7.5, 경제 3.8, 정법 13.7, 사문 57.8. 뭐 요렇게 됐습니다. 뭐 보니까
약간씩 뭐 부침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보면요. 생류는 66, 윤사 15.8, 한지 16, 세지 12, 동사 9.5, 세사 7.6, 경제 2.3, 정법 11.9, 사문 58.9. 눈에 띄는 게 생륜이 좀 이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지가 조금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많이 감소하고, 정법도 감소하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트렌드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한지나 경제나 정법 하던 학생들이 다 생륜으로 가는 거죠. 생륜이 그렇게 뭐 만만한 거 봐요. 하기야 뭐 저도 우리 미미미노 채널에서 제가 생륜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수능 문제를 이렇게 뭐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생륜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나도 뭐 진짜 저 교과서만 봤거든요. 교과서 이렇게 페이지 뭐 몇 페이지였지 그때 뭐 한 10페이지쯤 됐나? 그래서 교과서만 딸딸딸딸 보고 갔는데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두 달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생존이 만만한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에서도 아마 이제 이번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랑 정법은 무조건 감소하는 게 확정이고 이제 생륜이 증가하겠죠. 나머지 과목들은 뭐 비슷하게 갈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도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 여기 보면 제목이 졸업생의 합류라고 돼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월, 4월, 7월, 10월 여기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험은 고3만 보는 시험이에요. 고3만. 그런데 6월, 9월, 11월 요 세 시험은 고3이랑 N수랑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고3이 몇 명 받고 N수가 몇 명 받느냐.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아이고. 작년 3월은 고3이 30만 3천 명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은 30만 8천 명 받어요. 그러니까 한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뭐 5천 명 정도면은 뭐 그냥 뭐 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3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 4월에는 28만 9천 명 받네요. 그러니까 3월이랑 비교하면 한 만 명 이상이 줄었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국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고등학교가 학력평가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는 다 보죠. 근데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몇 개씩.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3월은 작년에요. 3월은 30만 3천 명, 4월은 28만 9천 명. 근데 7월은 얼마죠? 27만 8천 명. 10월은 25만 9천 명.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학교도 안 보는 학교가 있고, 근데 또 뭐가 있냐? 학생들이 또 안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학력평가 보는 날인데 애들이 학교를 안 와.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뭐 보면 이제 막 되게 잘하는 척 기만질 하는데 시험 보는 날에 학교를 안 오죠. 모의고사 보는 날. 아팠다.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그딴 소리 하면서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여러분 학교, 여러분 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학생들이죠. 뭐 좋게 말하면 허세? 허세. 허언? 그죠? 좋게 말하면 허언증 환자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말.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주제가 이제 우리 허언증 환자들은 관심 없고요. 어차피 뭐 수능 가면 다 밝혀질 거니까. 이 색칠한 거 좀 볼게요. 색칠한 거. 자, 6월 모의 수능은 어떻습니까? 고3이 32만 8천 명에 졸업생이 6만 5천 명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졸업생이 몇 명 봤죠? 6만 5천 명 봤어요. 근데 작년 9월에는 몇 명 봤죠? 7만 8천 명 봤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몇 명 봤죠? 13만 9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 보는 이제 N수생들은
13만 9천 명이었는데 작년 6월 모의 수능을 본 학생은 6만 5천이면 이거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들은 쌤 반수생들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수생들은 육모를 안 보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반수생들은 육모는 안 본다 쳐. 근데 구모는 보는데? 반수생들도? 그러면 구모에서 13만 나왔어야지. 아니잖아요. 구모가 물론 이제 7만 8천 명이니까 좀 늘긴 했죠. 그죠? 근데 진짜 수능 보는 13만 9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고3이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들은 이 모의 수능을 어디서 보죠? 자기 학교, 자기 교실, 자기 책상에서 보죠. 그러면 N수들은 모의 수능을 어디서 봐야 되죠? 자기 학교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재종을 다니는 학생들은 재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독재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럼 독재 다니는 학생들은 어디서 보냐고요? 볼 자리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재종 다니는 학생들에서 신청을 받죠. 그죠? 근데 그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신청도 빨리 해야지. 만약에 신청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N수가 이제 재종이나 학원에서 시험을 이제 늦었다. 신청을 못했다.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모교에 가서 보는 겁니다. 졸업한 학교. 여러분이 N수이면 졸업한 학교에 가서 보겠어요? 그냥 저녁에 PDF 나오면 다운받아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6월 모의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진짜 수능도 잘 본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 자, 오늘 이 동영상은 3월 학력평가의 채점 결과에 관한 얘기죠. 그죠? 아직 채점 결과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3월은 졸업생이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자, 그러면 3월 시험을 내가 잘 봤어. 그럼 수능 잘 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6월을 잘 봤어. 그러면 수능 잘 보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것도. 왜? 졸업생이 반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흰색으로 칠해진 3월, 4월, 7월, 10월은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를 잘 보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물론 학력평가를 못 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학력평가를 잘 보는 건 의미가 없지만 학력평가를 못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이제 엉망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제가 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되게 말을 순화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막 나쁜 말 하죠. 나쁜 말. 쓰면 안 되는 말. 근데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흰색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이제 회색 시험이 총 3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월이랑 9월 이거를 잘 보는 건 의미가 있냐? 의미가 조금만 있다. 우리 뭐 흔히 뭐 육망수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육망수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6잘 수망 엄청나게 많죠. 9잘 수망 엄청나게 많죠. 근데 6잘 수망이나 9잘 수망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수능 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거 다 개소리고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억울하면 수능을 잘 보라고. 오죽하면 수비잡이란 말이 있겠냐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6월 모의 수능이나 9월 모의 수능은 졸업생이 적잖아요. 11월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들이죠. 주로 3수 이상은 이런 헛소리 안 합니다. 재수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3 때 총 7번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제일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수능날 뭐가 안 좋았나 봐. 그게 아니고요. 이 통계를 쭉 보면 졸업생이 수능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제일 못 보는 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시험들이 전부 다 너를
평가시켜준 거라고. 수능을 못 봤으면 그냥 너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수능을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수능 말고 딴 거 하면 되지. 근데 앞에 있던 모의고사 뭐 학력평가가 됐건 모의수능이 됐건 그걸 아무리 잘 봐도 그거는 다 이제 당신을 과대평가하는 시험이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수능을 제일 못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죠. 취지는. 어쨌든 내가 11월 수능은 망했지만 비록 11월 수능은 망했지만 앞에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나는 되게 잘한 학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재수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삼수를 합니다. 재수해서 안 끝나요. 절대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진짜 내 실력이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응시 인원을 뭘로 비교를 할 거냐? 이제 작년 3월 우리 흔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합니다. 쭉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 건 의미 없고 선생님들이 봐야죠.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이게 내 과목이 이런 상황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인원, 여기서 이제 전체 인원이라고 하면 한국사를 응시한 인원을 말합니다. 전체 인원은 작년 3월이랑 비교했을 때 1.8%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죠? 1.8% 증가면.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는 비슷비슷하게 증가했겠죠, 그죠? 2.0, 1.8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을 보죠. 과학은 이제 어차피 3월은 2를 안 봤으니까 과학 1만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은 1.8% 증가했는데 과학 1은 6.1%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사회에서 과학으로 넘어온 학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사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1.8% 증가했는데 사회는 오히려 1.8% 감소했어요. 어디 갔겠어? 다 과학으로 간 거지. 그래서 사회과학 전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 과학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물리는 5.8% 증가. 근데 이제 화학이 유일하게 무려 15.2%나 감소했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원은 뭐 9.1%, 뭐 지원은 17.1%.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뭐 지원은, 그러니까 보면은 고3 할 때는 지원을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생은 기본적으로 까는데, 그러니까 뭐 물생, 화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수할 땐 전부 다 생지죠. 아까 보셨죠. 그죠? 다 그렇다 이거죠. 뭐 제가 괜히 생지하라고 했겠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는 1.8% 감소입니다. 근데 생윤이랑 윤사는 증가했어요. 생윤은 2% 증가, 윤사는 7.8% 증가. 그 다음 한지부터 한지, 세지, 동사, 세사, 경제, 전법, 사무는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생윤이랑 윤사가 다들 만만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과목에서, 그러니까 뭐 지리나 역사나 사회문화 쪽이나 이쪽에서 윤리 쪽으로 다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사회 안에서만 놓고 보면. 뭐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드디어 성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어부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적표에 뭐가 나오죠?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나옵니다. 그죠?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학력 평가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있는 그 글자들이 제일 앞에 표준 점수 있고요. 그 다음 인원 있고, 그 다음 비율, 누적 인원, 누적 비율, 백분위, 등급까지는 전부 다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입력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건 뭐냐? 이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만약에 이 시험을 N수들이랑 같이 봤다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그러면은 이 N수들이 같이 볼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등급 컷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는 설마 이해가 가시겠죠? 1등급 컷이 올라가고 2등급 컷도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이제 이 점수가 몇 등급이냐를 물론 이제 이 숫자는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 제가 대학원 때 그 경제를 좀 했거든요. 네, 정확하면 이제 계량 경제를 했습니다. 이코노메트릭스라고. 그러니까 경제학을 숫자로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때 통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조금,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여기서 막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시험을 N수생들이 같이 봤다면 1컷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를 이제 쭉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유일한 목적, 이유는 우리 학생들,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잘 봐주세요. 자, 갑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6점입니다. 요게 이제 엄매 만점이죠. 엄매 만점. 전국에 334명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 기준으로는 표준 점수 133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여기 보면 등급이 1이라고 쫙 적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표준 점수 137점까지만 1등급입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136이었거나 135였거나 134였거나 133이었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수능 가면은 2등급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뭐 아직까지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실력을 올리면 되죠. 근데 현재 여러분 실력은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1등급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제 성적표에 1등급이라고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고3만 본 시험이라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수능도 고3만 보면 네가 1등급 받겠지. 진짜 수능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모, 삼촌들까지 다 와서 본다고. 그죠? 우리 고3들이 최연소예요. 수능 보러 가면.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죠. 뭐 제가 뭐 믿으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국어를 표준 점수 기준 136에서 133까지 받은 학생은 본인이 2등급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시 파이터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시러들도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최저 맞출 때는 진짜 수능 보잖아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에 2등급이라고 찍힌 학생들. 표준 점수 132부터 125까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위에 3칸 132부터 130까지만 진짜 2등급이고 표준 점수 129부터 125까지는 성적표에는 2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은 이제 2등급이 아니죠. 뭐 3등급이겠죠. 뭐 아마도.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국어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자, 수학은 미적 만점이 표준 점수 159점입니다. 그리고 뭐 100분위가 쫙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138까지 내려갑니다. 138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 138까지가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표준 점수 144까지만 이제 수능 가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 그래서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모, 삼촌들, 이제 저는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다 같이 이 시험을 봤다면 1컷은 몇 점? 표준 점수 기준으로 144점이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수학을 143이나 142나 141, 140, 139, 138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2등급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에 2등급이라고 찍힌 학생들 137부터 해서 어디까지죠? 128까지입니다. 요거는 요 학생들은 이제 성적표에는 2등급이라고 찍혀 있지만 진짜 2등급은 137에서 134까지만 진짜 2등급이고요. 133에서 128까지는 역시 성적표에는 2등급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학이었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남들이 잘하건 못하건 나만 잘하면 된다. 근데 상대평가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진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다 나보다 잘했어. 그럼 나는 9등급이에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망했어도 남들이 다 나보다 못 봤어. 그럼 나는 1등급이에요. 이게 상대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직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 쓴맛을 못 봐서 그러는데 상대평가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평가의 본질에 대해서. 상대평가는 무서운 겁니다. 자, 뭐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영어는 이번에 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1등급이 1.9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거나 물론 뭐 둘 다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는 뭐 다 출제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 그럼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왜? 아니 지금 고3 학생들이 작년엔 고2였잖아요. 고2는 뭐 학력평가 안 받나.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 어쩌라고. 그러면 문제를 쉽게 냈었어야지 진작에.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은 전적으로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는 고3들이 이렇게 못하는지는 몰랐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근무 태만이에요. 직무유기고. 자, 어쨌든 뭐 이번에는 영어가 아주 어려웠네요. 이런 시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1등급이 뭐 1.98%는. 뭐 이건 뭐 전적으로 출제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부터. 과학 먼저 보고, 그 다음 사회 보겠습니다. 네, 과학은 물리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물리원의 경우, 성적표상의 1등급은 표준점수 70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진짜로 1등급을 받으려면, 수능 가수 1등 받으려면, 표준점수 74점까지만 일 것이고요. 73점 이하로는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진짜 수능 가면 2등급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화원. 자, 화원은 성적표 상에는 71점까지가 1등급이지만 역시 실제로는 76점까지만 1등급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등급입니다. 생원. 생원은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하니까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게 생원 문제지 이번 3월 문제지 보고 제가 현강에서 해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강에서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무조건 1컷이 50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컷이 50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못하는 건지 우리 고3들이. 근데 이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고3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고3들이 이거 뭐 왜 공부를 못하냐? 정확하게 말하면 왜 시험 성적이 이 모양이냐?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열린 사람입니다.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럼 왜 수능 공부를 안 하냐? 내신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아니 고3들은 수시로 가는 게 대학을 가는 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바보들만 정시 파이터 뭐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수시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느라 바빴겠지.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많이 못했겠지. 그러니까 뭐 점수가 이렇겠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작품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원 시험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근데 만점자가 2%네요. 2%. 그래서 뭐 역시 우리 고3들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진짜 수능 공부를 안 하는구나. 뭐 우리 고3들이 뭐 옛날 고3보다 특별히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신하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렇게 수능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못 맞추면 대학 못 가요, 수시도. 그러니까 이제 수시 하시는 분들은 최저도 근데 최저 못 맞추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나는 뭐 최저 없는 수시 쓸 거다 뭐 이러면 뭐 또 할 말 없는데 뭐 그럼 당연히 수능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저기 뭐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최저 없는 수시 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수능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뭐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최저 있는데 쓸 거면은 수능도 너무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뭐 적당히 하세요. 자, 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원의 경우에는 그 성적표상에 그 1컷이 71점입니다. 표현 점수. 근데 이게 진짜 수능이었으면 무조건 만점이에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1등급입니다. 다 맞아요. 그 정도로 쉬웠어요. 뭐 물화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번 시험이 생만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지구는 또 쉽지 않았어요. 생만 그랬어요. 생만. 뭐 그럴 수 있죠. 뭐 진짜 수능도 아니고. 자, 지원의 경우에는 성적표상의 1컷은 표현 점수 72점인데요. 실제 1컷은 한 뭐 77과 76 사이. 그러니까 77, 정확하게 말하면 77.5 정도? 그러니까 이제 77점을 받았으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77.5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갑니다. 어쨌든 뭐 사회에서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번 성적표에 찍혀 있는 점수는 진짜 수능 가면 절대로 이 점수 안 나오니까 뭐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생윤부터 볼까요? 생윤에서는 성적표상의 1컷은 표현 점수 69인데 이게 진짜 수능이었으면 한 74 정도에서 그러니까 74 받았으면 뭐 1등급 나올 수도 있고 2등급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수능 가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윤사는 1컷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72점. 그런데 진짜 수능 가면 79점. 많이 올라가죠, 그죠? 한 5칸, 6칸씩 올라갑니다. 한지는 1컷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72점. 성적표상에는 그런데 실제 수능이었으면 17점. 2점짜리 한 개 틀려야 되네요. 3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바로 2등급입니다. 뭐 한지가 되게 쉬웠나 봐요. 그 다음에는 세지 같은 경우는 뭐 1컷이 성적표상의 1컷은 이제 표현 점수 67점인데 뭐 실제 수능이면 한 70.5?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뭐 세지도 되게 쉬웠나 보네요. 만점자가 1%가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도 뭐 쉬웠나 봐요. 이거 거의 생원급인데 성적표상의 1컷은 71인데 진짜 수능이었으면 다 맞아야 됩니다. 만점자가 뭐 거의 2% 가까이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사는 더 심한데? 만점자가 3.69%. 우리 역사 쪽, 동사, 세사가 다 역사 쪽이죠. 역사 쪽을 좀 쌤들이 쉽게 내는구만. 그래서 여기는 성적표상의 1컷이 69인데, 다 맞아도 수능 가면 1등급을 장담할 수 없는, 뭐, 그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1컷이 74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수능 가면 79.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정법은 1컷이 72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수능 가면 뭐 76 정도, 76.5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는 성적표상의 1컷은 67인데 진짜 수능 가면은 71. 뭐 한 개 틀려야 되네. 2점짜리 한 개 틀려야 되는구나.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바로 2등급이네요. 뭐 작년에 보니까 그 사탐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이 유일하게. 원래 매년 사탐이 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은 사탐이 어려웠는데 올해 3월 학력평가는 또 사탐이 또 전반적으로 쉽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그 학력평가건 모의 수능이건 채점 결과 나올 때마다 이제 분석해서 우리 요 시리즈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그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번 시험은 고3만 본 시험이고 진짜 수능은 어르신들이랑 같이 보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보면은 1등급 컷이건 2등급 컷이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왜? 고3은 수능을 못 보고 N수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수시러들 중에서도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물론 뭐 내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해야 열심히 해야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뭐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4화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